캔디토 리니어는 A, B, C, D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는 고중량 하체, B는 고중량 상체, C는 하체 운동을 정지 동작으로 하며 D는 상체 운동을 정지 동작으로 합니다. 헤비 운동 때 스쿼트, 벤치, 로우는 웜업 세트 후 본 세트 3세트 6회, 즉 6회, 6회, 6회. 데드는 웜업 세트 후 2세트 6회, 즉 6회, 6회 합니다. 중량은 해당 세트 수, 반복수를 간신히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는데 원RM의 약 75에서 80%, 즉 1회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의 75에서 80%입니다. 컨트롤 운동 때 정지 스쿼트, 로우, 스포트 프레스는 웜업 세트 후 6세트 4회, 즉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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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데드는 3세트 4회, 즉 4회, 4회, 4회. 중량은 쉽진 않되 무조건 성공 가능한 중량, 약 원RM의 70%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헤비 운동은 약 3에서 10분 정도 휴식이 필요하고 컨트롤 운동은 중량이 가볍고 세트 수가 많으니 약 3분, 옵셔널 운동은 약 1분에서 2분 정도 쉬시면 됩니다. 실패하면 해당 운동만 7.5kg 감량 후 진행하시면 되고 한 운동을 3번 리셋하면 증량을 2주에 한 번으로 늦추도록 하며 2주 1회 증량을 3번 실패 시 당분간 다른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깨는 바벨, 덤벨, 머신 중 선택해서 헤비데이엔 1세트 6회, 컨트롤 데이엔 1세트 10회를 정지 없이 벤치에 지장 안 갈 정도 중량으로 하시면 되고 수직 당기기는 턱걸이나 래플다운을 마찬가지로 정지 없이 헤비세트 1세트 6회, 컨트롤 데이 1세트 10회 하시고 매일 운동 마지막에 옵셔널, 즉 보조 운동을 두 종목까지 선택해서 3세트 8회에서 12회 해주시면 됩니다. 증량은 매주 스스로 판단해서 0에서 5kg 증량, 그 말은 자신 없으면 안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헤비데이와 컨트롤 데이의 중량 설정과 증량은 별개입니다. 캔디토 리니어가 컨트롤, 근비대, 파워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드릴 버전은 컨트롤 버전입니다. 정지 동작을 통해 자세와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초보자의 기본기 강화에 적합한 루틴입니다. 옵셔널 운동은 각 훈련자의 체력과 훈련 목적, 운동 여건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날 수 있으니 본 리뷰에선 3대 운동 스밴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파워리프팅 특화 루틴답게 프레스의 비중이 낮고 벤치와 데드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교적 벤치와 데드의 볼륨이 낮은 오고버 기반의 스타팅 스트렝스, 스트롱 리프트, 그레이스 걸 등보다 벤치 데드의 이주 볼륨 로드 합이 확연히 높습니다. 다만 스쿼트는 주 2회로 빈도에서 많이 밀려서 주 3회인 스타팅 스트렝스, 스트롱 리프트보다 낮습니다. 2주 총 반복수 비율상으로도 벤치 대 프레스는 84대 32회로 대회 종목인 벤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스쿼트 대 데드 비율은 84대 48로 오고버 기반 루틴들보다 데드의 비중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프레스는 기타 운동 비중을 줄이고 스밴드의 비중을 높게 잡은 루틴이죠. 본인에게 상체 볼륨이 부족하다면 옵셔널 운동에서 부족한 부위에 대한 보강 운동을 벤치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중량 스쿼트 데드가 하루에 몰려있는 A 운동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둘 다 할 체력이 없는 분들은 A 운동에 고중량 스쿼트와 컨트롤러 정지 데드를 묶고 C 운동에 컨트롤 스쿼트와 고중량 데드를 묶어서 가장 힘든 운동들을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단 주 초반과 주 후반에 따로 떼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체력과 스케줄, 회복력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정지 스밴데로를 일반 스밴데로와 같은 계열의 운동으로 친다면 같은 운동을 주 2회 하면서 하루는 상대적으로 고중량 저볼륨, 하루는 상대적으로 저중량 고볼륨인 만큼 가장 흔히 쓰이는 맥락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종의 파동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헤비데이는 헤비데이끼리, 컨트롤 데이는 컨트롤 데이끼리만 묶어서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헤비 스쿼트와 컨트롤 스쿼트를 같은 계열이되 별개의 운동으로 취급한다면 매주 선형으로 증량되는 선형 루틴의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초보에 비해 중급자에 가까운 초보자는 주 3회씩 잦은 고중량을 하기엔 회복력이 부족하니 고중량을 주 1회로 하고 대신 신경계 피로가 적은 컨트롤 데이의 저중량 고볼륨으로 자세, 테크닉, 단련을 통해 장기적 증량을 위한 것이죠. 하루에 상하체 전신을 다하기엔 피로도가 커서 집중력 저하를 피하기 위해 대신 주 4회로 빈도를 높인 루틴이며 헤비데이 때 빡시게 훈련 후 컨트롤 데이 때 피로가 남아있는 것은 정상이고 다음 헤비데이 때 회복이 돼서 증량이 되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헤비데이 컨트롤 데이를 별개로 치면 각 운동, 예를 들어 헤비 스쿼트는 주 1회 하기 때문에
매 워크아웃마다 증량한다는 점은 초보 루틴스럽고 그 빈도가 주 1회라는 점은 중급자 루틴스러운 초급자와 중급자 루틴의 짬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급자에 더 가까울수록 더 자주 큰 증량폭으로 더 빠르게 증량하겠지만 중급자에 가까울수록 증량폭도 줄어들고 증량을 못하는 날도 많아지겠죠. 이 루틴은 주 4회 상하체 2분할 루틴이기 때문에 주 3회 무분할인 오고보 기반 루틴들과 달리 주 4회나 운동해야 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낮고 세트수와 운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상체하는 날은 슈퍼셋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운동간 짧게나마 휴식은 취해줘야 합니다. 이 루틴은 주 4회 운동해야 하며 ABCD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정지 동작도 할 줄 알아야 하며 증량 여부, 증량폭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니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경력자가 3대 운동 증량, 즉 파워리프팅 특화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서 추천합니다. 말이 초보용 루틴이지 켄티토씨 본인도 진짜 생초보보단 진지한 스트렝스 입문자를 위한 루틴이며 웨이트 무경험자는 6개월 정도의 경험을 통한 적응 과정을 먼저 거치길 추천합니다.